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원급제 공무원 학원에서 도시계획 강의를 맡게 된 정병찬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쓴 책이 여기 도시계획 법령 및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출간이 되었고요. 지금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에 관해서 이제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써놨는데요. 인간의 주거와 활동 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하고, 이 도시계획 과목은 도시계획직 9급 지방직에서 필수 선택이고 또 7급 방재직에서도 필수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계획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미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은 뭐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이제 도시계획직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9급 도시계획직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도시계획 과목과 토지이용이라는 이제 두 가지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과목이 서로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과목만 일단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시면은 토지 이용의 계획이라는 과목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서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좀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 직렬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커트라인 합격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 남양주 도시계획 직렬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60점으로 다른 이제 일반 행정이나 뭐 검찰직, 세무직 이런 직렬보다는 좀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격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 2018년, 여기 2019년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을 이제 적어놓은 거고, 맨 위에 칸은 2019년이고요. 2018년은 여기 아래 칸에 있는데 합격선 가평군 같은 경우는 66점, 광명시는 68점, 시흥시 같은 경우는 70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커트라인인데 지금 이제 올해 채용 공고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채용 공고가 발표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7명을 이제 경기도에서 뽑게 되는데 작년 비해서는 한 2배가량 더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시면 기회라고 하실 수 있겠죠. 준비되신 분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저랑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과목과 토지이용 과목이 얼마나 이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차후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얼마나 유사한 면이 있는지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시계획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로 법령 부분이 이제 62% 정도의 기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론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을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법령에 대해서만 좀 먼저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이 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령에
말하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는 뭐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부분을 이제 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이제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이제 시행규칙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법이 상하위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법령과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엑셀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 1번 국계법이라는 것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국계법이라고 제가 이제 짧게 이제 좀 약어로 지금 써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100분율로 봤을 때 31%인데 이 100분율은 전체 이론과 다른 법을 통틀어서 비율로 봤을 때 31%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가량이 국계법 하나 단독적인 법에서만 나오고요. 그 나머지 법률이 또 31% 나오고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이론 부분이 38%가 이제 이론 부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지방직인데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10문제, 5문제, 12문제로 이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론에 대한 소개가 이제 이론이 10문제 반 정도 나온 경우가 있고 5문제 정도 나온 경우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반 정도 이론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한 문제만 이론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차가 크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그 법이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 법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체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국토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서두가 되는 통칙적인 느낌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법이고요. 국토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거의 뼈대가 되는 법을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번으로 제가 이제 써놓은 것이 도시계획 관련돼 가지고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그 국계법, 이번 국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있고요. 4번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법은 국계법의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임받은 걸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고요. 5번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5번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들 때 쓰게 되는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데, 그 6번부터 이제 9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재생 사업,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시내에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쓰이는 법이고요. 6번이 이제 기본적인 법이고, 7번부터 8번, 9번은 도정법을 이제 각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부터 국계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9번까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 없이 유기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반 이상 법에 관련돼서는 마스터가 되시게 되고요. 10번부터 13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인데, 뭐 경관법, 자연재해 대책법,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같은 경우는 약간 짜잘짜잘한 법의 일부 조항만 기출이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서울시 조례는 이제 서울시 지방직 같은 경우에만 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계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국계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PPT를 만들어 봤고, 이제 이에 관련된 기출을 몇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국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가장 크게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만드는 계획을 말하고요. 이제 가장 큰 상위 계획이겠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보시면은 A시와 B시가 있는데, A와 B시의 도로를 연결하게 될 때, 그러니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연관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 때 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약간 지침으로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을 규율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관리계획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진짜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이런 내용, 좀 내용이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정 변경, 그 다음에 2번 개도시 수, 6번 입 해가지고 개도시 수입으로 해서 이제 이런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련된 내용도 규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또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신도시 만들 때 하는 사업 같은 경우 도시개발법에서도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율을 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하게 될 때 관리계획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제약이 너무 이제 많아졌을 때 이 제약들을 조금 완화하여서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리계획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이거는 계획이 아닌 그냥 그때그때 개발자들에게 이제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제 밀도를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 밀도라는 것은 이제 서울 도심 내에 밀도가 높은 지역이면은 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이제 좀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심 외 지역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쪽은 이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내용이 법 2조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을 제가 또 다르게 썼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법
또는 이런 플로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결정해서 이제 실시를 한다는 내용이고, 도시정비법도 이런 플로어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 뭐 시험에 기출되지는 아직 않는데 나중에는 뭐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용도지구, 지역, 용도구역에 관련돼 가지고 용어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기출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조금 제가 이제 암기하기 편하도록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지자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를 앞으로 따면 용도 지역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지구의 구자를 뒤에 또 세 번째 단어로 이렇게 꼈을 때는 용도 구역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고, 위치상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규율이 센 건데 그 다음인데, 용도 지역에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독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는 서로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서 규율을 한 것을 더 상세하게 규율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데, 용도 지구는 보호지구, 복합 취락, 방제, 경관, 개발진흥, 특정 용도 제한, 방화, 고도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문자를 좀 짜서 외우셔야 되는데, 이 두 문자를 보복 취재 경계 특화고라고 해서, 보복 취재를 하면 특화고에 가야 된다. 뭐 좀 말은 안 되지만 암기를 위해서 이런 두 문자를 한번 따봤고요. 용도 구역은 용도 지구의 내용을 이제 더 상세하게 규율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목적으로 규율을 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이제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을 하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5가지 개도시 수입이라고 해서 이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도 구역이라는 거. 근데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요거까지만 공부를 하셨을 때 이제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1년 지방지 9급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 재개발 및 재생사업의 추진에 관한 계획, 4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금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여기 법 2조에도 나와 있지만 재개발,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저희가 위임한다고 했죠. 여기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으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15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복취재 경계에 특화고, 이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 이제 아닌 것은 4번 방풍지구. 이렇게 또 쉽게 문제가 한 문제 풀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구 지역은 아까 여기 가호에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 나호,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마호에 있는 내용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허가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관리 계획이 아닌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 과목을 방금 풀어보셨고, 그럼 토지 이용 과목은 뭐 어떻게 기출이 되는가? 그래서 아까 유기적으로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기출로 담아봤는데, 2009년 지방직 9급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이 이제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관리 계획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는데, 1번 장래 도시 인구 규모 설정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근데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도시계획 과목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안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끝난 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도시계획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2일부터 화목 저녁 7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요. 기출 문제는 이제 4월 9일부터, 토지 이용은 4월 12일부터 이제 이렇게 강의가 지금 될 예정입니다. 요거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책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출간된 책이 있어서 출간된 책, 도시계획 책에 대해서 이제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법은 좀 거의 법을 전반적으로 좀 여러 군데서 좀 기출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기출된 부분들은 이제 별 표시를 해서 중요도를 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줄을 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은 전부 이제 기출이 되었거나 연관된 부분들을 밑줄 처리를 해서 조금 보시기 편하도록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끔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모칸으로 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책을 보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험생들 분들에게 이제 어떤 뭐 조언이나 이런 게 좋을까 해서 제가 이제 명언 같은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디 알렌 영화 배우가 한 말인데,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만 해서는 뭐 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공부하시는 분들, 뭐 어느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